자, 오늘은 객체지향의 핵심, 객체지향 4대 특성을 정리합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강의 중 처음 말씀드리는 단어는 더보기 하단에 간략하게 적어 놓았지만 중간에 어려운 개념이 있다 하면 제가 올린 강의 처음부터 듣고 오세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상속, 다형성, 캡슐화, 추상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거 면접용 단어로만 알고 있고 실제 개발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객체지향의 4대 특성을 객관식을 찍기 위해서 면접 때 한 줄로 대답하기 위해서 외웠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험용 맥락이 아닌 실제 개발자 관점에서 설명할 거예요. 안 지워져, 안 지워져. 자, 첫 번째, 캡슐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우리는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막아놓고 게터 세터를 왜 쓸까요? 보안 때문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매합니다. 저도 달달 외웠던 시절에는 보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유도 모르고 말이죠. 좀 웃기지 않아요?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해커가 침입해서 뭐 해킹하고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면 보안이 돼요? 설령 데이터의 무결성 위배가 되거나 무결성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규칙을 깨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지언정 뭐 해킹의 위협이 된다, 보안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즉 이에 대한 해답은 통제에 있어요. 즉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자, 돌아와서 캡슐화는 객체 내부 상태를 외부에서 직접 건드리지 못하게 막고 메서드를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1강에서 다뤘죠. 캡슐화 안 하면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막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 통제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건 캡슐화가 아니에요. 그럼 바꿔볼까요? 자, 캡슐화 하면 이제는 입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상태 변경이 됩니다.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개발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캡슐화는 객체 상태를 보호하고 비즈니스 규칙을 강제하고 그리고 상태 변경되는 지점을 통제하는 거예요. 객체는 데이터 묶음이 아니라 행위 중심 단위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 C 언어에서 보면 구조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게 구조체예요. 모르시면 흘려 들으셔도 돼요. 이 구조체가 자바에서는 클래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C의 구조체에는 데이터 묶음이고 객체 지향의 객체는 데이터 플러스 행위를 함께 가지는 개념이에요. 캡슐화, 즉 여기서 말하는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를 통제하는 행위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상속. 상속 많이 오해해요. 코드 재사용하고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건 반만 맞습니다. 상속은 이저 관계를 표현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상속 구조는 보통 강한 결합이 생기기 쉬워요. 단어 모르시면 지금은 그냥 용어만 묵혀두세요. 예시 코드 하나만 볼게요. 짠! 제가 원래 동물을 예로 드는 걸 되게 싫어해요. 다만 상속을 정말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만 예외로 동물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도그는 애니멀이다. is와 관계, 이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성이 가능해요. 여기서 extens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A라는 인스턴스에서 사운드 메서드를 호출하면 사운드가 지금 아무것도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서 정의한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이야기할 때 하나 더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봐도 오버라이드예요. 상속을 하면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식 클래스에서 동작을 다시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예시로 한번 볼게요. 도그는 애니멀의 사운드 메서드를 재정의했어요. 애니멀 입장에서는 그냥 뭐 동물 소리 냄이라는 개념만 있었는데 도그는 그걸 구체적인 동작으로 바꾼 거예요. 이 코드를 다시 실행해 보면 결과는
멍멍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 타입은 애니멀인데 실제 실행되는 메서드는 도구의 메서드예요. 이걸 동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어떤 메서드를 실행할지 실행 시점에 결정하는 거예요. 뭐 용어 챙겨가세요. 동적 바인딩. 이 개념이 바로 다음에 이어서 설명할 다형성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다만 단순히 코드 중복 줄이려고 상속, 뭐 기능 추가용 뭐 상속 이렇게 사용한다면 사수한테 불려갈 거예요. 제 체감으로는 실무에서 상속이 생각보다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관점에서 상속은 타입 관계 형성, 다형성 기반 제공한다. 뭐 일부 코드를 재사용한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이어집니다. 추상화와 다형성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다형성. 여기서 진짜 중요해요. 이게 객체 지향의 핵심이에요. 상속은 타입의 관계를 생성했다면 다형성은 같은 타입으로 다양한 객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했던 거 똑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리와인드 해주세요. 예시를 하나 볼게요. 그리고 결제 방식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주문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짠! 오늘 어깨 운동해가지고 쓰기가 너무 힘드네. 잠시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처음으로 실무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문 서비스에 결제 기능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저 결제 로직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결제 로직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모듈이라 핵심 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하나 보여줍니다. 눈 뜨세요. 이 오더 서비스에 이것만 써서 코딩하래요. 아니 사실 이렇게도 주면 양반이지. 이렇게도 주면 양반이지. 이거 안 주겠지. 즉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잘해서 이런 식으로 짜야지. 이제 신입이면 어릿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텔리제이, 이클립스 이거 띄워놓고 전체 검색으로 페이먼트 입력해요. 그래서 막 찾아. 그래서 어찌어찌 이걸 찾았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걸 찾았어. 그래서 내부 소스 뭐 해석하려고 하고. 근데 그대로 준 대로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데 근데 신입 입장에서는 뭘 하라는지도 모르겠는 거지. 막 미치겠는 거야 막. 진짜 딴 데로 샜네. 돌아올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결제가 카드인지 카카오페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결제는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페이먼트라는 타입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페이먼트라는 타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형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기존 코드 수정 최소화, 그러니까 즉 저쪽 팀한테 카카오 결제 안 된다고 요청하면 알아서 저기만 고치겠지. 확장에 열려있음. 즉 결제 만든 팀은 뭐 네이버 페이라던가 결제 수단을 뭐 알아서 추가 가능하겠죠. 근데 우린 몰라. 몰라도 돼. 이게 바로 OCP의 시작이에요. OCP는 솔리드의 개념 중 하나인데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말해 다형성은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구현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객체 지향의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추상화. 우리가 다형성을 이해했으니 이건 좀 간단해요. 우선 추상화는 공통 개념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결제한다라는 행위예요. 카드나 카카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추상화예요. 추상화는 본질만 남기고 불필요한 디테일을 제거하고 복잡한 세상을 단순한 개념으로 모델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다형성을 통해 여러 구현체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결론, 4대 특성 관계를 정리해 볼게요. 이 4개는 따로 노는 개념이 아니에요. 연결돼요. 추상화는 개념정이고 캡슐화는 상태를 보호하고 상속은 타입 관계를 형성한다. 다형성은 유연한 확장이다.
이 4개가 합쳐져야 진짜로 객체 지향이 되는 거예요. 객체 지향 4대 특성은 변경에 강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앞으로 코드를 설계할 때, 그리고 디자인 패턴이라는 설계를 들여다볼 때 꼭 필요한 개념이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면접에서 외우는 4대 특성이 아니에요. 개발할 때 왜 프라이빗을 쓰는지, 왜 인터페이스로 받는지, 왜 구현체를 숨기는지, 왜 상속을 조심하는지, 이게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끝!